네, 뉴스를 넘어서 이슈로 인사이트로 시장 분석하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중국에 관한 이야기,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납득이 어려운 숫자의 관세들을 주고받고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가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전해드렸고 당초 중국의 모드가 상당히 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금 신중한 모드였다가 갑자기 34 우리도 때리겠다 이렇게 강공 모드로 가네요. 어떤 그 4일날 그러니까 미국이 상호관세 이야기했을 때 하루 텀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청명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호흡하고 좀 그러게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일단 쉬는 날이었고 중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는 다른 것처럼 중국도 이미 8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좀 있고요. 이번에 중국이 34% 똑같이 보복 관세를 대는 것 플러스해서 4일날 그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할 때 똑같이 이제 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면 휘토르는 그날부터 바로 이제 발효가 됐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12시부터 이제 34%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관세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도 지금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농수산물 관련한 것에서도 지금 수출 허가 라이센스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허가 부분에서도 보류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정교하게 지금 좀 때리고 있다.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사실 히토리 이야기는 사실 이게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 좀 심화될 텐데 이걸 조금 먼저 좀 앞당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1기하고 2기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1기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1기 때는 이제 좀 첫 번째 대통령을 하면서 공화당 눈치를 좀 받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렇죠. 시장이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지난 트럼프 1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하기도 한데 그때하고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우리 사실 트럼프 2기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단순 비교를 했는데 이제 2기가 시작해서 여러 조치들이 나오잖아요.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미국은 더 강하게 때리는데 중국이 그때와 좀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많이 정교해지고 있죠. 그만큼 많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중국이 많이 정교하게 때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 이제 1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2018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8월 9월 이렇게 조금 텀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2월 달에 10%, 3월 달에 10%, 이번에 34%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지금 많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중심에는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렇죠? 피터 나바로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속 비판을 최근에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뒤에서 누가 작동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피터 나바로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무역 전쟁도 피터 나바로의 영향이 매우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바로랑 러트닉인데 러트닉보다도 피터 나바로가 핵심이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이제 데스 바이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이 죽는다라는 이야기 책을 썼고 특히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책을 쓰냐면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트럼프가 그 책을 봤어요. 원래 피터 나바로는 민주당에서 계속 떨어졌죠. 민주당에 나왔다가 민주당 인사인데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이제 공화당으로 데리고 왔고 그때 1기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악관 이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세계에 이제 기생하는 경제적 기생충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이제 심각한.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 다 지금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그죠? 예, 네, 예. 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기는 전혀 1기와는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협상 부분도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부분에서 1기와 같은 협상의 방향의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미국 내 지금 정서, 인플레이션, 하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흡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4년 미중 간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어쨌든 초반에 굉장히 강대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강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 보면 그죠? 트럼프의 전략상 그렇잖아요. 네. 뭐 협상 가능성이나 물밑 협상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6월달 뭐 시진핑 주석 방미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있었죠. 했는데 네. 그런 트럼프 이야기 했는데 저는 가능성 매우 낮게 봅니다. 아, 지금은 예, 지금 낮게 보고 지금 분위기가 봤을 때 시진핑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힘들고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주도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가를 지금 올리고 하는데 네. 이번에 지금 중국도 뭐 어제 같은 블랙 먼데이 같은 게 네. 경험했고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올해는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이 미국 수출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들고 있고 2018년도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의 미국 수출 전체 수출에서 한 19.2%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4.7% 그러니까 줄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부분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결국은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반 트럼프 노선 그러니까 반미 연대가 구성되면서 중국에 대한 요구도 좀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버티면 시간이 우리 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중국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협상이 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지금으로선 뭐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뭐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노력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틱톡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협상 부분들이 많은 분 저도 질문을 많이 네. 받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틀 남았는데 네. 하지 않겠냐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9일, 4월 9일도 안 하면 지금 50%또 관세를 때린다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부분에서 물밑 관세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니 이제 50% 때리더라도 예를 들면 때린다고 해서 뭐 비가역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후라도 협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아까 틱톡 잠시 또 이야기했지만 네네. 틱톡도 있지만 그게 중국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1조 달러 무역 적자를 무조건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과 딜이 없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지금 협상을 지금 당연히 하고 있을 건데 물론 근데 그냥 가능성 높게 보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트럼프는 일단 1단계 협상에서 지금 2천억 달러에서 사지 않았던 걸 먼저 우리가 사줄게 네. 중국이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시장에서만큼 그런 뭐 합의점 도출이 네. 저는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요. 일기 때도 뭐 쉽게 만난 건 아니죠. 네네. 으르렁대다가 결국은 중국이 선물을 준비했고 미국이 저울질하다가 오케이 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뭐 농산물 뭐 비행기 막 사주기로 그 당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또 조금 다른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좀 배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있고요. 오른편입니다. 틱톡 문제 잠깐 틱톡은 중국 기업의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쇼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틱톡을 미국 내에서 워낙 이제 이 서비스가 흥행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에 팔아라. 우리가 살게 이런 거잖아요. 글쎄, 여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드는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근데 카드는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중국 이거 해결하면 바로 관세 낮춰주겠다. 그렇지, 그건 라고 아니죠. 하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예. 좀 웃기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분인데 지금 일단 틱톡 부분들이 일단 또 75일 유예를 시켰어요. 네.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 틱톡 같이 판매하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 한 1,000억 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살 것이냐?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생각 이런 거죠. 일단은 이거를 미국 사업을 하는 미국 법인을 따로 이제 하는데 그
미국 투자자 중심에서 네. 이제 법인 지분을 이제 절반 이상 가지고 바이트댄스가 조금만 가져간 이런 구조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걸 원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딜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근데 이게 찾을 사람은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경우는 이게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하이 공장 크게 있고 또 지금 그렇죠. 투자를 확대한다는데 이게 이슈가 되면 완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인수 방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국 투자들 여러 투자들이 해서 지분을 컨소시엄에 법인 지분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미국 내 지금 한 1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반 이상, 반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딜을 하고 또 75일 사실 이 틱톡을 잘 이용해서 트럼프도 당선이 된 거예요. 틱톡에 출연까지 하고. 그래서 틱톡에 처음에 출연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트럼프는 틱톡에 나왔다면서 막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는 지금 내부적인 미국 내에 있는 있기 때문에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딜을 하고 중국 정부를 설득을 하겠다. 이거는 매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중국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희망 반 뇌피셜 반 얘기하지만 중국 상황을 우리보다 속내 깊게 알고 계신 박승찬 교수님의 생각을 그래서 듣고 싶은 거죠. 네. 자, 다시 중국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의 이제 2차 2기 무역 전쟁이 가고 있는데 중국의 의연한 태도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중국은 어쨌든 이거를 자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내수 부양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부분들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또 더 줄이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미 뭐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주가 부분들이 지금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가를 지금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소비 진작 30개 특별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형, 그러니까 자산을 높여주는 것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주식을 기우는 뭐 이런 부양하는 정책으로 계속 갈 것 같고 돈을 얼마나 풀 것이냐 그런 이제 부분에서 뭐 저는 아직까지 총알을 다 안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준율이나 금리나 부분도 중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의 이기에 중국 제재에 따라서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 하는 거. 보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난 3월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도 지금 일단 좋아지는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은 좋아지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중국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제가 좀 유심 있게 보는데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한 88.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데 이게 연속 3개월째 계속 지금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 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50%도 이제 100%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대중국 제재에 대한 다양한 또 계속 나오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총알을 지금 좀 비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제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이면에는 경제고 경제의 또 핵심은 미래 산업, 성장 산업 트렌드잖아요. 핵심은 AI죠 지금 그죠? 딥시크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을 통해서 뚫으려고 하고 있고 AI의 주도권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이 어떤 이 관세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상이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스탠퍼드 AI 관련 연구소에서 지금 경쟁력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스탠퍼드 AI 지금 며칠에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보면 요 1, 2년 사이에 지금 미국과 중국과 AI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관세로만 봤지만 지금 첨단 산업에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기존 바이든 행정부를 받아들이면서 더 강력한 부분들을 제재를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이미 시작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AI 산업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을
있고요. 뭐 2차 전지 부분에서는 계속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뭐 주요 소재가 여전히 중국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방법론으로 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국의 기술 자립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지금 궁극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이 군사 패권에 도전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관세를 떼는 건 저는 단기적으로 어떤 목적이냐면 중국 경제를 흔들기 위한 겁니다. 돈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 금융적으로 흔들겠다라는 목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팽배해 있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결국 첨단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향후에 이제 뭐 지금 관세 이후에 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기술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심화되고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제 걱정이 이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결국은 뭐 제조 혁신이라든지 강력해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밀리는 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우리가 빨리 인식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예, 중국 전문가인 박승창 교수님과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야기 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확장해서 군사적 문제로 좀 넘어가면요. 늘 이제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 이것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고요. 결국 그거와 또 연결되는 게 뭐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가능성.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네. 지금 대만 주변의 군사훈련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결국은 이 타이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 민심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들이죠.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관세를 또 계속 엄청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다가 불안 심리가 가해진 플러스 중국 정부가 이런 군사 훈련을 통해서 더욱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칭더의 민진당 부분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흔들려는 목적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연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이슈화 되기 위해서는 진짜 타이완 문제가 언제 정도 해결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연임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분명히 맞다. 근데 다음 후계자를 지금 지정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순서로 이제 가는 거. 그 얘기는 또 정치적인 얘기하면 길어지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떨어지니까요. 대만 이슈가 좀 남아 있고. 오늘 한중일 재무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일 그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한중일이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 의미, 혹은 뭐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은 여기에 대해 또 경계를 또 아니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이기가 가진 불확실성 네. 때문에 지금 한중일이 좀 합칠 때는 합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30일 날 한중일 상무장관이 모였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악수했던 장면을 미국 그 상원 의원이 또 그걸 흉내내면서 네. 야,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한중일이 미국의 지금 반대편에 서려고 한다.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중일 이번 재무차관 다음 달에 이제 한중일 이제 재무장관이 모이는 이미 상무장관도 만났고 재무장관도 이렇게 이제 돌파구를 찾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호무역제의를 반대를 하고 WTO RCEP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중일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모색하는 게 맞고 이게 미국한테는 더 이제 자극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그동안 있어가지고요. 대외 환경이 어려운데 문제 뚫고 나가야죠. 이제 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소재 다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하고는 협상을 해야 되고 중국과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게 일단 좀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회장 중국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전 포럼, 보아 포럼도 가고 SK 하이닉스 CEO도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이원화 전략이죠.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비중국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금 리스크가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나 비아디를 만난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가 지금 반도체 보면 트럼프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부가 그다음에 제재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져올 변화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또 주가가 좀 오늘 저 반도체 좀 오르긴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더욱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이 알아서 지금 이원화하는 전략처럼 네. 이걸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렇죠.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 오늘 저희가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고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뭐 대기업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청 받아서 가고 만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거든요. 좋은 얘기 하셨네요. 네. 네. 스페셜리스트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급격하게 줄였죠.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련주가 이제 강하게 가는데요. 결국 이제 승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그룹에서 정면 돌파하면서 불식시키겠다는 건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나그룹의 승계 그다음에 사업 부분 얘기를 집중적으로 내일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산업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